네, 안녕하세요. 이제 긍정 마인드와 행복 3주차 시간이고요. 어, 한 주 동안 네, 행복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잘 지내셨어요? 원래는 이제 2주 정도 온라인 강의를 하고 3주부터는 여러분들 실제로 강의실에서 만나서 강의하게 될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지금 아직까지 코로나가 좀 점점 잠잠해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좀 안심하기에는 불안하죠. 그래서 3주 차까지도 일단 온라인 강의를 하게 되어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인사를 드리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1주차, 2주차에 한 과제들을 제가 이제 검토하고 있고요. 어, 네, 과제에 대해서도 이후에 다음 주차부터는 여러분들 과제한 거 보고 제가 피드백도 드리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오늘까지는 어, 행복의 의미와 측정 두 번째 시간이에요. 저번 주에도 행복의 의미와 측정에 대해서 강의를 했고 두 가지 행복의 의미에 대해서 기억하세요. 이제 학자들이 행복을 두 가지로 나눴죠. 하나는 쾌락주의적 행복, 두 번째는 자기 실현적 행복인데 제가 아직 이제 2주차 여러분들 과제 한 거를 보기 전에 3주차 자료를 지금 만들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두 가지 행복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네, 그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적었을지.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는 그 자기 실현적 그리고 쾌락주의적 그 행복에 대해서 의미를 좀 설명을 많이 해드렸고 이번 주는 특히 그거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측정에 대한 거는 내용이 뭐 복잡하거나 어려운 건 없고 간단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강의는 두 개의 영상으로 나눠서 제가 준비할 예정이에요. 하나는 쾌락주의적인 행복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 거고 또 하나는 자기 실현적인 행복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어떤 연구들이 되어 왔는지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네, 3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보시면 네, 목차 2주차에는 왜 웰빙 심리학을 우리가 그 웰빙의 심리학이라는 게 발전해 왔는지 이런 걸 좀 살펴봤고 행복이란 무엇인가 해서 쾌락주의와 자기실현 이렇게 나눠서 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3주차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마지막에 그 쾌락주의 관점과 자기실현 관점은 그 강의 전체적으로 계속 이야기됐던 부분이라서 특별하게 영상을 따로 하진 않았고 오늘은 이 주관적 안정감, 행복에 대한 쾌락주의적인 어떤 측면에서 어떻게 측정하는지 이걸 좀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자기실현적인 관점에서 행복을 어떻게 측정하고 개념화하는지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럼 먼저 요거부터 할게요. 쾌락주의적 관점에서 행복이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쾌락주의적 관점에서는 행복을 뭐라고 불렀죠? 우리가 주관적 안정감. 이게 바로 이거랑 행복이랑 같은 말이었어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측정하나 오늘 좀 살펴볼 겁니다. 주관적인 안정감이라는 건 뭐냐? 네. 네. 행복은 네. 기분, 어떤 기분 상태라는 그런 이야기죠. 네, 이 이미지가 예뻐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그럼 주관적 안정감에 대해서 볼게요. 자, 여러분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OX로 얘기해 볼까요? 주관적 안정감은 외부 관찰자나 평가자에 의해서 평가되는 것이다. 맞다, 틀리다? 얘기해 보세요. 네, 틀리죠. 주관적이라는 게 뭐예요? 주관. 이건 내가 생각하는 거죠. 네, 그래서 외부 관찰자나 평가자에 의해서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내용도 볼까요? 신체적인 건강,
직장, 수입 등 객관적인 요인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어때요? 건강하고 직장이 남들이 보기에 좋은 직장이고 수입이 많다. 그러면 주관적인 안정감이 높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X. 이것도 아닙니다.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남들이 보기에 좋은 직장 갖고 있고 수입이 높아도 주관적인 안정감은 낮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객관적으로는 높지 않지만 주관적으로는 행복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건 X고요. 세 번째,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한 내용. 이거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정답은 O입니다. 이게 바로 주관적 안정감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들 개개인이 자기가 살고 있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한 내용을 우리는 주관적인 안정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이너라는 학자의 정의를 보면 주관적인 안정감에 대한 정의예요. 한 개인의 자신의 삶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평가예요. 인지적이라는 것은 생각, 정서적이라는 것은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가 바로 주관적 안정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정서적인 부분이 들어가니까 기쁜 일은 많고 부정적인 정서는 적게 느끼는 거. 그리고 즐거움은 많고 삶에 고통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고통은 적게 느끼는 거. 그리고 흥미있는 활동에 몰입하는 거. 우리 몰입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네. 한 주 동안 어떤 활동에 몰입을 하셨나요, 여러분들은? 저는 흥미있는 활동에 몰입했던 거는 주말에 자전거 탔던 거. 요즘에 날씨가 많이 풀려서 자전거 타기에 좋은 것 같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관심 있는 어떤 물건들에 대해서 실제로 사지는 않았지만 구경을 하러 다니면서 되게 몰입된 저를 발견을 할 수 있었어요. 또 하나는 자신의 삶에 만족할 때.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것들이 될 때 우리는 주관적인 안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관적 안정감이라는 것은 행복이다. 요거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주관적 안정감 도대체 어떻게 측정하냐? 주관적 안정감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 주관적 안정감에 대해서 연구했던 학자들은 주관적 안정감을 되게 단순하게 측정을 했어요. 여기 표정 있죠, 표정. 얼굴 표정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로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딱 표정을 보여주면서 지금 당신의 주관적인 안정감은 어느 정도입니까? 이렇게 하나의 문항으로 물어보는 그런 측정을 했었어요. 되게 간단하죠.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자신의 행복, 주관적 안정감, 주관적으로 스스로 웰빙하다라고 느끼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이 7개 중에 어디쯤인지 여러분 강의의 자료 출력했거나 아니면 이 영상에 한번 짚어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저는 이 강의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저의 주관적인 안정감을 표시를 해보니까 어디냐면 나와야 돼. 여기에 해당하네요. 네. 저는 지금 현재 요 정도 주관적 안정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초기에는 단순하게 측정을 했었는데 최근 연구에서는 조금 더 복잡해졌어요. 옛날에는 이거 하나로만 측정을 했다면 지금은 세 가지로 나눠서 측정을 해요. 삶의 만족, 긍정적인 정서, 부정적인 정서. 그래서 내가 현재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 첫 번째, 자신의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물어보고 두 번째는 이제 긍정적인 정서예요. 긍정적인 정서, 예를 들면 기쁨, 행복, 열정 이런 것들을 얼마나 느끼십니까? 물어보고 세 번째는 부정적인 정서, 괴로움, 부끄러움, 분노 이런 것들을 얼마나 느끼십니까? 그래서 이게 세 가지를 다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긍정적 정서를 많이 느낀다고 해서 부정적 정서를 안 느낀다 이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 어떤 사람은 긍정적 정서도 많이 느끼지만 부정적 정서도 많이 느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긍정정서, 부정정서를 둘 다 따로따로 물어봐서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 가지로 주관적인 안정감을 측정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넘어갈게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인가요? 첫 번째 강의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마틴 셀리그만 요 아저씨죠. 우리 아저씨 사진도 그때 봤었는데 이분이 어, 진정한 행복이라는 그 웹사이트를 만드셨어요. 이거는 펜실베니아 대학의 이제 웹사이트인데 그래서 여기 주소로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이런 사이트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트는 진정한 행복에 대해서 되게 여러 가지 것들을 뭐 학습할 수도 있고 그리고 다양한 행복을 측정하는 설문을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가면 자신이 현재 행복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설문 측정 도구에서 어느 정도 점수를 받게 되는지 이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그냥 재미로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측정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행복 웹사이트에 일단 제가 여기 웹사이트 일단 접속을 해놨고요. 로그인을 하려면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근데 등록할 때는 간단한 정보만 넣으면 되니까 여러분도 여기에 회원가입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일단 여러 가지 뭐가 있어요? 네, 여러 가지 그런 개념들이 나와 있죠. 요새 뭐 책에서 많이 보이는 그릿, 아이고 죄송해요. 이거 어떻게 그릿에 대한 것도 있고 뭐 셀프 컨트롤 다양한 게 있고 이거는 이런 새로운 이론이 PERMA라는 새로운 이론에 대한 설명도 되어 있고 그러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퀘스천에어에 가면 여러 가지 행복과 관련된 측정 도구들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엄청 많아요. 여기는 정서를 측정하는 거죠. 이모션 퀘스천에어고 여기는 인게이지먼트 퀘스천에어 뭐 엄청 다양해요. 플로리싱, 라이프 세티스팩션, 등등. 미닝, 의미에 대한 거. 그래서 이 중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나 골라서 하면 되는데 저는 좀 간단한 걸 해보기 위해서 삶의 만족 설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테이크 테스트 하면은 설문을 해볼 수 있어요. 네. 여기 영어로 돼 있어서 좀 어렵다 하면 이게 번역해서 볼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번역한 게 좀 정확하진 않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내 인생은 나의 이상에 가깝습니다. 뭐 동의합니다. 내 인생의 조건은 훌륭합니다. 동의하고요. 나는 내 인생에 완전히 만족합니다. 뭐 약간 동의. 지금까지 나는 내 인생에서 내가 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을 얻었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이것도 약간 동의? 내 삶을 살 수 있다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아마 영문으로는 다른 뜻일 텐데 다시 산다면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약간 동의.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이제 책정을 하고 끝 누르면 결과가 나오게 되죠. 근데 이제 제가 몇 해봤는데 지금 이게 결과를 얘가 안 보여주고 에러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게 에러가 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했을 땐 잘 될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에러가 떠서 좀 안타깝지만 이런 식으로 해볼 수 있다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고요.
그러면 다시 강의로 돌아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여기서 이제 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심리 검사, 설문, 뭐라고 해야 되나, 측정 도구들이 있는데 오늘 그 중에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방금 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삶의 만족.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문항이에요. 이 다섯 문항으로 내 삶의 만족을 측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따가 그 과제로 내어드릴 이런 설문하는 과제를 제가 내어드릴 건데 거기에 보시면 체크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따 과제하실 때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경우 나의 삶은 이상적 삶에 가깝다. 여기 1, 2, 3, 4, 5, 6, 7 중에 골라서 하시면 돼요. 뭐 동의한다. 내 삶의 조건들은 매우 좋다. 뭐 약간 동의한다. 나는 나의 삶에 만족한다. 이것도 뭐 동의한다. 지금까지 나는 내 삶에서 중요한 것을 얻었다. 동의한다. 아이고, 아이고. 내가 다시 새 삶을 살 수 있다고 해도 나는 현재의 삶에 비해 바꿀 것이 거의 없다. 이거는 약간 동의하지 않아요? 네. 이런 식으로 저처럼 하시면 돼요. 그랬을 때 결과를 어떻게 보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뭐 이따가 과제하실 때도 하겠지만 지금 그냥 하셔도 돼요. 나와라. 네. 네. 그랬을 때 제 점수를 다 더해보면 11점, 17점, 23점, 26점이에요. 오, 저는 여기에 해당하네요. 매우 만족함. 저는 저 삶의 현재 매우 만족한 정도의 수준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를 해보시는데 20점 이상이면 20이 중간 점수래요. 20점 이상이면 자기가 현재 삶에 만족하고 있다는 거고 20점 이하면 현재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점 이상인 분들은 괜찮은데 5점부터 20점 요 사이에 있는 분들은 내가 왜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는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진짜 뭐 극히 불만족함 혹은 매우 불만족함 요 점수라던가 요 점수에 해당하는 분들은 이거는 조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혼자서 자기 삶에 대해서 돌아볼 수도 있지만 그게 어려우면 뭐 학교 안에 있는 상담센터를 찾아가 본다거나 외부의 상담센터를 찾아가 보는 것도 지금 여러분 시기에 되게 중요한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경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삶의 만족도가 낮으면서도 그거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살던 대로 쭉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삶이 충분히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는데 그걸 놓치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5점에서 14점 요 사이에 있는 분들은 꼭 그런 상담이든 어떤 뭐 책을 통해서든 자기 삶을 좀 돌아보시면 어떨까를 권유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에는 긍정정서, 부정정서. 아까 앞에서 어디 갔죠? 네. 여기서 삶의 만족, 다음에 긍정정서, 부정정서였잖아요. 이번에는 정서에 대한 측정을 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의 측정 방식이 있는데 이렇게 측정을 하는 학자들도 있고 이렇게 측정을 하는 학자들도 있대요. 이거 먼저 살펴보면 지난 몇 주 동안 당신은 땡땡땡땡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읽어볼게요. 무엇인가에 특히 신이 났다. 저는 뭐 한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무언가를 이루어서 기뻤다? 이것도 있었어요.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받아서 자랑스러웠다. 네, 그런 경험도 몇 주 동안 한 번 있었던 것 같고, 하늘을 나는 기분을 경험하였다. 이거는 별로 못 느낀 것 같아요. 매우 외롭고 남들과 떨어진 느낌이었다. 이것도 한 번 정도 느낀 것 같고요. 의자에 앉아있지 못할 정도로 안절부절 못했다. 그래도 몇 주 동안에는 이런 경험은 없었던 것 같고, 매우 우울하거나 불행하였다. 이것도 별로 최근 몇 주 동안에는 못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긍정정서, 부정정서를 체크해보는 그런 측정 도구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거. 얘는 파나스라는 검사인데요. 이 하늘색 쪽은 긍정적인 P, 파지티브고, 네, A는 정서라는 거예요. PA, 여기는 NA. 그래서 파나스는 파나스, 이렇게 해서 파나스예요. PA는 흥미진진한, 기민한, 흥분된, 원기왕성한, 강한, 단호한, 주의 깊은, 열정적인, 활기찬, 자랑스러운, 이렇게 10개의 형용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부정정서 쪽은 과민한, 이렇게 좀 약간 예민하다는 그런 거 비슷한 거죠. 괴로운, 부끄러운, 마음이 상한, 신경질적인, 죄책감이 드는, 겁에 질린, 적대적인, 조바심 나는, 두려운, 이렇게 10개의 정서 형용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5점 척도로 내가 최근 일주일 동안 뭔가 너무 재밌는 걸 봐서 흥분됐어. 내가 막 좋아하는 게임이 출시돼서 막 흥분됐어. 이러면 5점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린 과제에 측정하는 게 있으니까 나중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헷갈리는 단어들이 좀 있나요? 다른 거는 잘 모를 것 같긴 한데 기미나는 뭔가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뭔가 약간 빠릿빠릿한 그런 느낌? 이렇게 딱 이렇게 정신이 뭔가에 딱 이렇게 집중되면서 빠릿빠릿할 때 우리가 좀 약간 기민한 이런 말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다른 건 어느 정도 다 아시겠죠? 과민한도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기민한이랑 과민한 거는 뭔가 이렇게 불안할 때는 예민하게 우리가 좀 느껴지거나 이럴 수 있어요. 그런 걸 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요 20가지, 20가지 정서 형용사로 우리의 정서를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넘어갈게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얘기를 네. 에크만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여기 사진에 있는 분은 에크만은 아니고 다른 분인데 이 에크만하고 프리센 요 학자 두 분이서 1970년대에 이 사람의 얼굴 표정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얼굴 근육의 움직임을 분석했는데 슬픔, 분노, 행복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 주요 그런 정서들에 대해서 슬플 때는 여기 눈이 어떻게 근육이 어떻게 되고 입 근육은 어떻게 된다. 행복할 때는 여기 눈 근육이 어떻게 된다. 이쪽 근육이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얼굴 표정을 부호화를 한 거예요. 부호화. 이거면 행복. 여기가 이렇게 되면 여기 뭐라 그러죠? 이거를 주름, 긴장, 근육이 긴장되면 두려움을 느끼는 거다. 이런 식으로 부호화를 해서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사진을 딱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일 때문에 이런 표정을 짓는지 모른 채로 이 사진만 보고도 이 사람의 정서를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시스템을 통해서. 그래서 이 사진을 제가 왜 넣어놨냐면 이 얼굴 표정을 활용해서 어떤 사건을 해결하는 그런 걸 스토리로 만들어가지고 미드가 있어요. 나온. 그래서 이게 라이투미라는 미드인데 이거 되게 저는 엄청 재밌게 봤었거든요. 좀 오래된 미드긴 한데 그래서 얼굴 표정으로 이렇게 많은 정보를 우리가 얻어낼 수 있구나. 궁금하신 분들은 여유가 생기실 때 라이투미라는 미드를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넣은 이유는 우리가 긍정적인 정서나 부정적인 정서를 측정할 때 이 앞에 네, 여기서처럼 스스로 체크를 하는 방식으로도 할 수 있지만 네, 여기서처럼 어떤 사진이나 이런 그 사람의 사진을 보고 우리가 측정할 수도 있다는 거죠.
얼굴의 그 표정의 움직임, 근육의 움직임. 그래서 얼굴 표정이나 생리적 반응을 통해서도 긍정, 부정 정서를 측정할 수 있다.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요거를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이 표정이랑 관련해서는 좀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 제목이 당신의 미소가 당신의 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좀 오래된 얘기죠. 오래전 이야기인데 1958년에서 60년대 밀즈 대학이라는 곳에 졸업생 여자 그 여학생들만 해가지고 그 141명의 졸업 사진을 분석한 거예요. 이렇게 졸업 그 앨범에 나온 사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사람들은 두 가지 미소가 있는데 뒷셈 미소랑 비뒷셈 미소, 그러니까 뒷셈 미소랑 뒷셈 미소가 아닌 거로 나뉩니다. 뒷셈 미소는 뒷셈은 사람 이름인데 꾸밈이 없고 진정한 미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즐겁고 행복할 때 웃게 되는 그런 미소를 뒷셈 미소라고 하고요. 뒷셈 미소가 아닌 거는 가식적인 미소. 여기 사진을 보면 잘 나타나죠. 어떤 게 뒷셈 미소 같아요? 여기가 뒷셈 미소 같으세요? 여기가 뒷셈 미소 같으세요? 우리가 진짜 행복할 때 나오는 거는 이쪽이 뒷셈 미소라고 합니다. 보면 보통 뒷셈 미소랑 아닌 걸 구분할 때는 입은 똑같이 웃고 있는데 눈도 같이 웃고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여기서는 눈은 별로 웃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입은 올라갔지만 여기서 보면 입도 올라갔지만 눈도 이렇게 눈꼬리가 처진 그런 느낌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졸업사진을 찍을 땐 우리가 다 웃고 찍으라고 합니다. 웃으세요 하는데 이 웃고 찍은 사진들 중에서 뒷셈 미소냐 아니냐, 그러니까 웃긴 웃는데 진짜로 진정한 행복감이 느껴지게 웃느냐 아니면 이렇게 가식적, 이 사람 뒷셈 미소 아닌 것 같지 않아요? 가식적인 미소를 짓느냐, 이거에 따라서 몇 년 후에 그 사람의 미래가 달라지는지를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카카오톡 프사에 자기 웃는 얼굴 많이 넣을 것 같은데 그때 자기 프사가 뒷셈 미소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뭐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때 자기의 졸업 앨범 사진을 찾아보고 내가 뒷셈 미소였는지 아니었는지를 찾아봐도 재밌겠죠. 그래서 이 뒷셈 미소를 보인 여성들은 졸업 후에 30년 후에 어떤 미래를 살게 되는지 너무 막 껐네. 30년 후에 뒷셈 미소를 보인 여성들이 어떤 미래를 살게 됐는지를 살펴본 거예요. 그랬을 때 뒷셈 미소를 보인 분들은 부정적인 정서가 낮았다고 하고요. 대인관계에서 우호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삶에 대해서 웰빙, 안정감, 그리고 만족감이 높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건 부정적인 거죠. 신체적이거나 심리적인 문제,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힘들거나 이거는 낮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게 졸업 앨범 사진을 찍을 때 뒷셈 미소를 지으려면 평소에도 이렇게 좀 즐거운 표정 이런 것들을 잘 짓는 사람들이 뒷셈 미소를 잘 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만큼 그 즐거움, 행복 이런 거가 그 표정, 이런 표정이 평상시에 익숙한 분들이 아무래도 이런 긍정적인 특성을 나중에 미래에도 보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뒷셈 미소를 잘 짓는 사람인가? 이걸 한번 오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요거까지 얘기를 소확행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소확행. 요 아주 최근은 아니고 한 2, 3년 전인가 되게 유행했던 그런 단어예요. 소확행, 소소한 행복. 사실 저는 처음에 소확행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이게 뭘 줄임말이죠?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거를 왜 오늘 말씀드리냐면 행복이라는 거가 예를 들면은 로또가 딱 당첨됐어요. 로또가 당첨되면 돼서 내가 1억을
받게 됐다. 그걸 알게 됐을 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1억이 아니라 10억인가요, 요새? 로또를 얼마인지 모르겠네. 그랬을 때 기분은 엄청나게 강력한 그런 행복이 오겠죠. 막 짜릿할 거 아니에요. 엄청 강하게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겠죠. 그런데 행복에 있어서 긍정적인 감정의 강도가 중요할까? 그러니까 얼마나 세게 느끼는지가 중요한가? 아니면 얼마나 긍정적인 감정을 자주 느끼는 게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또 연구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제가 소확행을 갖고 왔을까요? 소확행. 지금 이 그림만 보면 너무 행복해 보여요. 이게 캠핑카인가요? 잘 모르겠지만 어딘가에 캠핑을 가서 캠프파이어도 하고 하늘에서는 막 별이 내려오고 이런 이건 사실 소확행이라기보다는 엄청 큰 행복일 것 같긴 한데 네. 이 소확행을 가져온 이유는 강도보다 빈도가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우 강력한 행복감이나 기쁨보다는 많은 시간, 그러니까 자주 경험되는 가벼운 긍정적인 정서가 우리의 행복이랑 더 관련이 크다고 합니다. 네, 잘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힘든 일이 있어도 소확행, 우리가 진짜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날도 내가 진짜 좋아하는 예능 프로그램을 하나 보면서 웃음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아니면 잠깐 집 밖에 산책을 하고, 봄이 오니까 꽃이 피고 있네. 이런 걸 잠깐 느끼는 것도 여러분에게 소소한 행복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괴로운 날도 소확행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강력한 행복감을 찾으려고 할 필요가 굳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요. 요거를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행복의 측정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거에 아마 마지막 그 척도일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주관적인 행복 척도라고 하는 척도입니다. 척도 이름이에요. 네. 이거는 하나, 둘, 셋, 넷. 총 4가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것도 여러분 3주차 과제에 같이 올려드렸어요. 과제하실 때 한번 측정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나는 나 자신을 전혀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매우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5점 정도 줄게요. 대부분의 나의 동료들과 비교하여 나는 내 자신이 덜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더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이것도 5점. 3번. 어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매우 행복하다. 그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상관없이 모든 것에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문장은 당신에게 얼마나 해당한다고 생각하는가? 저는 이것도 왠지 5점 정도. 어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매우 불행하다. 비록 우울하다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그들은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문장은 당신에게 얼마나 해당한다고 생각하는가? 매우 불행하다?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저한테는 한 2점 정도 아닐까요? 네. 이렇게 이제 척도를 측정을 하고 결과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마지막 문항은 역채점이라고 해서 거꾸로 채점하셔야 돼요. 그래서 1점이면 7점으로 채점하시고 2점이면 6점, 3점이면 5점으로 채점하시고 4점은 똑같고 5점이면 3점으로 채점하시고 6은 2점, 7은 1점 이렇게 거꾸로 채점하는 거예요. 마지막 4번만 그렇게 한 다음에 얘네들을 다 더해요. 5 더하기 5 더하기 5 더하기 저는 여기가 2점이니까 6을 더해야 되겠죠. 이해했어요? 거꾸로 채점하는 거? 그러면 5 더하기 5 더하기 5 더하기 6 하면 얼마예요? 21점. 저는 21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나누기 4를 한 게 저의 점수가 됩니다. 나누기 4를 해서 그 결과를 어떻게 보냐? 요렇게 보시면 돼요. 저는 나누기를 하면 몇 점이에요? 5점이 약간 넘네요. 맞죠? 그래서 저는 뭐 어느 정도 행복한 그런 정도 점수가 나온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물론 제가 과제로도 내어드리겠지만 어, 네, 과제로도 내어드리겠지만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계산해서 자기의 주관적 행복이 어느 정도인지 체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우 불행 쪽에 나오면 어떤 심리 상담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왜 불행한지 이유를 찾고 달라지려는 노력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네, 그래서 앞부분 첫 번째 영상은 여기까지 할 거고 두 번째 영상은 이제 앞에는 이제 쾌락주의적 관점에서 측정하는 걸 보여드렸고 뒤에 영상에서는 자기 실현적 관점에서 측정하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네, 그러면 두 번째 영상도 집중해서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